10일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대박 아빠. 그냥 만나지고 얼마나 쓰자고 돈 다 갖다 주고 꽃뱀이야 그저는. 내가 회사 앞으로 갈게. 그 돈 뽑았어? 오빠가 받는다고 했잖아. 오빠가 받는다고 했고. 내가 돈 받고 사라져가지고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요새? 더 가면은 내가 죽잖아. 오빠 나 죽일 거야? 멀쩡했던 아들이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답니다. 아들 인생이 여자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서울 중순쯤에 둘째 고모한테 전화가, 서울에 사는 둘째 고모한테 전화가지고 오빠 이만전에서 돈 1,0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내가 줬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 좀 말라 했다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직감이 온 거죠. 아, 이거 큰일이 분명히 벌어졌겠다. 말 못할 큰일이다.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이 날라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입니다. 갑자기 애기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당장 올라갔죠. 딸하고 먼저. 그때 방해가 그런 거 막 서류랑 또 돈 할 말을 하려고 그런 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조금 더 늦게 갔으면 또 할 뻔했어요. 그 대부업계 명함 같은 것도 몇 장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입을 꾹 닫고 있는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앞길 창창한 28.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취업문을 뚫은 잘난 외아들이 어쩌다 감당도 못할 빚을 지게 된 걸까요? 들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게 뭔 일이야? 무릎 꿇어! 엄격한 군인 아버지 스라. 도대체 돈 얼마나 갖다 준 거야? 응? 형부. 아빠 군이라도 풀리기 싫다 때리고 싶다니까 지금. 때린다 얘기를 얼마나 듣고 있어. 아 처음이지 이런 거? 지금도 이렇게 만나고 싶어? 응?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아빠는 말 안 했나? 빚더미에 앉게 한 여자를 잊지 못한다는 아들. 옆으로 맞자! 빨리! 다 큰 아들에게 기어이 매를 들고만 아버지. 아들 서울 학교 보낸다고 그렇게 좋아해. 네가 간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날로 갔어? 뭐지라? 저기 앉아. 뭐가 잘했다고 그래. 저기 앉으라고. 말해 말을 그리고. 저기 앉으라니까. 저기 무릎 앉아봐. 그냥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돈 다 갖다 주고. 뭐 6개월 됐어 1년이 됐어. 이모는 책에서 말도 안 누구한테 정말. 말해봐 솔직히. 저기 앉아봐야 돼. 도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꽃뱀이야 그저는. 그런지 보고 모르겠어? 아빠도 수십 번 생각해 좀 꽃뱀이도 됐잖아. 딱 보는 순간 꽃뱀이라고 생각했는데 멍청한 거지 순진한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총 다 얼마 행복한 거야? 응? 어? 뭐라고? 3천이라고? 다 합쳐서? 이게 3천 처음이야. 2달 만에 털어놓는 아들의 실토.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들을게. 어이가 없어서.
1억 3천만 원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갚지 못한 연봉 2천의 사회초년생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입니다. 아들이 만나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정 장남이고 애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 엄마 밥도 제대로 많이 못 해먹고 집에서 해주고 싶은 거 그러잖아요. 일찍 집을 떠나 있으니까 객지 생활 하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해준 게 별로 없으니까 음식도. 외아들이라고 애지중지하던 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안겨드려 고개들 낯이 없는 아들. 속았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시점에 그때 바로 퇴근하고 소주병 2개 사가지고 저기 반포 한강공원에 갔어요. 죽으려고. 근데 부모님 생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갚지 못한 이자는 늘고 빚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며 밤낮 없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아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요? 벌써 2달째 여자친구의 행방을 쫓고 있는 규혁 씨. 사건은 규혁 씨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시작됐습니다. 운명 같은 첫 만남이 이뤄졌던 곳.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이제 여자친구 집은 여기. 한 건물에 사셨던 거예요? 그렇죠. 채팅은 많았죠. 스마트폰 랜덤 채팅. 그러니까 이게 거리로 표시가 된 게 있어요. 근처라 해가지고 키로수로 나와요. 0km였죠. 올라오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계단 타고 올라갔더니 같은 곳에 살던 남녀가 같은 시간에 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고 이 기막힌 우연을 운명이라 믿게 된 규혁 씨. 집에 자기 냉장고에 맥주 있다길래 캔맥주 같이 먹자고 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다음날 저랑 밥을 삼겹살 같이 먹자요.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랑 만나볼 생각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 9일간의 사랑. 그 대가로 규혁 씨에게 남은 건 1억 3천만 원의 빚입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증금까지 모두 여자친구에게 주고 오갈 데 없어 고시원으로 들어왔다는 규혁 씨. 어쩌다 대책도 없이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때 여자가 프로골퍼라고 저한테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차려주신 골프 연습장을 강남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규혁 씨에겐 너무나 과분해 보였다는 그녀. 그녀는 프로 골퍼였다고 합니다. KLPGA 정예원이라던 그녀. 그런데 사귄 지 10일도 안 된 날 이제 밤에 같이 있었는데 웬 남자가 등기가 왔다고 집을 문을 두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등기지? 했는데 여자친구는 받을 게 있다고 나가더라고요. 사귄 지 9일째 되던 날 밤 11시. 그 남자 들어오더니 갑자기 목 잡고 신발장 쪽으로 팍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 뺨이랑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뺨이랑 머리 욕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느닷없이 들이닥친 남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죠. 그냥 한 10분 동안 굳어 있었어요. 와, 못 덤비겠더라고요. 진짜 키만큼은 또 몰라요.
딱 보면 와 운동했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제 얘가 죽겠다 싶어서 제가 가서 이제 선생님 그만 때리시라고 했는데 이제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자초지종을 묻자 얘가 보증 썼어 이러더라고요. 원금 4,750만 원에 이자 3천. 그러니까 남자가 야, 그러면 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못 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진짜 같으니까 진짜 팔려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갖겠다고 했죠. 제가 골프 프로 선수니까 얘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사천 갚자 갚아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죠.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선 순간 규혁 씨는 여자친구 대신 볼모가 되고 맙니다. 2시 3시쯤에 이제 제가 빚을 갚겠다고 하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랑 계속 집에서 계속 있었고요. 사채업자라는 남자는 다음날 아침 규혁 씨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답니다. 나가고 저랑 하기 시작했어. 고맙대요. 고맙고 내가 2~3개월 안에 다 정리해줄게. 이거 빨리 해결하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오빠 고마워.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힌 사랑은 더 애틋해지고 한순간에 덫에 걸린 공주를 구하는 기사가 된 규혁 씨. 그런데 규혁 씨를 지방으로 데려온 남자는 웬일인지 주말 내내 PC방을 돌면서 게임을 하며 보냈고 그 비용을 규혁 씨에게 빌려오게 합니다. 저한테 35만 원 좀 빌려가지고 뭐 여기 말하는 계좌로 보냈죠. 보냈더니 90만 원을 또 가져갔죠. 이번에 엄마한테 빌리라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 3월 초에 저 기억 안 나세요? 키 큰 남자랑 이 시간에 왔던 그 남자 여기서 게임하고 17만 원치. 전 여기 안 사왔다. 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네. 얘기하니까 딱 알게 되는 것 같아. 그 사람 여기 자주 오고. 얼마나? 술 한 번도 안 왔어요. 4일째 되던 날 남자는 규혁 씨를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 여기 말하기를 차를 사면은 제가 신용 등급이 안 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렇죠. 제 명의로 빌려줬더라고요. 6,600만 원 5년 계약. 남자는 값비싼 외제 중고차를 미리 물색해두고 규혁 씨 명의로 구입하게 합니다. 저 TBS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방송이세요? 사건 취재 중인데 네. 확인하려고 왔어요. 뭔 확인이요? 차요, 차. 당시 계약을 도왔다는 자동차 중개인. 전화가 왔어요. 참에. 야, 이렇게 형님 동생이 차를 필요로 한다고. 갖고 TV 좀 이렇게 빼주라고 좀 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진짜 6,600짜리 시세가 맞아요. 2,600 아니라니까 4,000 얼마라니까. 그래갖고 TV가 남아갖고 이전비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나머지를 얘한테 준 거예요.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계약하게 한 겁니다. 3월 6일 날 차를 구매하고 제 계좌에 1,500만 원 들어왔어요. 바로 그 1,500만 원을 차에서 줬어요. 자동차 할부금과 대출금 모두 규혁 씨 부담으로 남고 차까지 빼앗겼답니다. 그럼 그때 그 남자랑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요? 지금 이모텔이거든요. 아, 여기요? 네네. 규혁 씨는 왜 도망치지도 신고하지도 못한 걸까요? 갈 거예요, 저 나갈 거예요, 오늘 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남자가 강제적으로 붙잡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서웠으니까 하라 했던 거 다 따라했고 시킨 거 다 했고 네. 그리고 가족이랑 회사 들먹였는데 네. 가족이 회사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네.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속된 말로 오빠 경찰 신고하면 우리 둘 다 돼. 또 큰일 나. 우리 죽어. 나한테 이러는. 그래서 저는 신고할 의지를 거기서 꺾였죠. 제가 대출을 갖겠다고 말한 이후부터 이게 개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 사람의 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전 빨리 그 힘들어하는 상황, 그 상황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여자가 직접적으로 내 빚을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건 안 했죠.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은 무언가 나에게 해줘라는 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있나요?
아. 헤어지고 된 이유가 이게 그 여자와 계속 얘기했었던 카톡 내용들인가요? 고맙대요. 네. 고맙고 내가 2, 3개월 안에 다 정리해줄게. 네. 이거 빨리 해결하면 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혹시 짜여진 사기극의 피해자로 선택된 건 아닐까요? 이 여자의 행동 자체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의심이 됩니다. 과연 왜 하필 둘이 만나고 있는 사이에 이 남자가 등장을 했을까? 여자가 이 남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과연 사실일까? 과연 그럼 이 여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남녀가 결정을 해놓고 이 큰 틀 안에 3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에게 끌려간 지 5일 만에 규혁 씨는 풀려납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아직 갚을 돈이 남았대요. 이제 와서도 서울 와서도 해준 돈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나한테 수술할 때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그 돈 뽑았어? 지금 뽑으러 가려고. 그럼 내가 해서 앞으로 갈게. 그래, 알았어. 규혁 씨는 개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과 집 보증금은 물론 월급까지 가불해줬고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했답니다. 규혁 씨가 여자친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돈은 약 1억 3천여만 원. 그런데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가 제 친척 형한테 전화 온 거예요. 도대체 뭐 했냐? 뭐하는데 고모 두 씨한테 돈을 그렇게 빌렸냐? 바로 그날 저녁에 엄마랑 동생이 먼저 올라왔어요. 나한테 말하니까 그냥 막 대충 둘러대래요. 일 크게 키우지 말고. 그때부터 좀 그러더라고요. 태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여자친구는 돌변합니다. 저 빚 갚아주려고 대출 아닌 대출을 처음 받고 오빠가 받는 끌려다녔고 오빠가 받는다고 했잖아. 네가 살라 했잖아. 네가 사달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받는다고 했잖아. 오빠가 받는다고 했고 오빠한테 맞은 적 없어. 너 한테 맞은 적 없다고? 오빠한테 맞은 적 없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빈털터리가 된 규혁 씨. 그런데 맞은 적도 빚을 갚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여자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 후 종적을 감춘 여자. 겨우 9일 만난 여자 때문에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규혁 씨. 이모, 얘 알죠 이모? 네. 어제 저랑 자주 가던 애. 얘가 돈 받고 사라져가지고 혹시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요새? 같이 오고는 안 왔는데? 다시 안 왔어요? 같이 안 왔어. 계세요. 방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그 16층 쪽에 제 아들 살던 사람 살았는데. 그 친구는 빠졌고 계약이 됐죠. 아 진짜요?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가 운영한다는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게 엄청 옛날에 네? 10년 전에요? 골프도 같이 했었어요. 저희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김원장이라고 불렀어요. 같이 데려갈 수 없냐 하니까 아빠가 차려주신 건데 차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데려가겠다.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그녀.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바보가 된 것 같은 자괴감이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성 프로골프 선수가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1일 뉴스에 그녀가 등장합니다. 자신처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마추어 시절 우승까지 하고 프로로 데뷔한 진짜 골프 선수였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2011년, 12년 정도? 1, 2년 정도 잠깐 일부에 올라왔다가 보니까 13개 정도 대회에서 거의 컷탈락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금을 못 받거든요. 총 상금수로 따져도 한 100 얼마 정도 받았더라고요. 100 몇십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그 투어에서 뛸 그런 여력이 없죠.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규혁 씨가 사채업자라던 남자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시위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혹시 이제 이런 공범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소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나타날까요? 규혁 씨의 요청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등장한 남자. 대동한 부하가 깍듯하게 그의 위세를 세워주고 그 옆을 지킵니다. 아니 네가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어 했더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대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때 남자친구였잖아. 운동하잖아. 너가 사가지고 가서 그랬잖아. 왜 이렇게 그거는 네가 이다가 임마. 내가 도와주라 했어? 걔한테? 경찰서 가서 물어. 야, 네 자유로 한 거, 네가 자유로 한 거 뭘 당하냐고 봐. 네 자유로 한 거 뭐라 그러지? 제가 있다 그러지? 스스로 나서서 여자의 빚을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딴소리냐고 큰소리치는 남자. 그에게 취재 중임을 밝혔습니다. 나한테 내가 전에서 취해준 거예요. 한 20살? 어렸을 때 들었어요, 법칙을. 빌려준군요. 제가 말해줄게요.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게 아니고요. 애 운동한다 해서 알게 돼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게 빌려준 거예요. 누군 빚이에요. 결국 그는 규혁 씨의 부탁에 여자친구를 찾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잡아줄게. 고소하고 걔 생매장 시키는 거야. 생매장이 어떻게 해? 협회지 끝 잘려. 그러면 차를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보태줄게. 내가 42만 원 내. 낼 수 있어 없어? 확실히 말해. 나 못 내지 말고. 나 40만 원 낼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서 차를 갖다 놓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다.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그걸 취소해. 규혁 씨를 회유하던 남자의 약속대로 다음 날 여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기다리던 규혁 씨 앞에 그토록 찾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연락을 끊은 지 한 달 만입니다. 규혁 씨는 아직도 그녀가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처지에 있는 건지도 모른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연인처럼 손을 잡고 역을 빠져나가는 규혁 씨. 그렇게 취재진을 따돌리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두 사람. 끝까지 여자친구를 믿고 싶었다는 규혁 씨가 나중에야 밝힌 행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빠 부모님들한테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돈 다 갚는다고 말할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가면은 내가 죽잖아. 오빠 나 죽일 거야? 그러나 그렇게 규혁 씨와 헤어진 직후 여자는 골목을 돌아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대여섯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와 함께 나오는 여자. 그런데 여자와 나란히 걷는 남자가 낯이 익습니다. 사채업자라던 남자의 부하로 보이던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함께 있는 걸까요? 방금 이게 나가신 분 있잖아요. 여기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네, 장모님인데. 아, 단골이에요? 옆에 있는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처음 보세요? 아니요. 여기 어쩌다 오시는 분. 아, 그 여자도? 진실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오빠가 해결하게 그냥 냅두려고 해요. 방송이나 취재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혹시 말로는 뭐 사채를 갚아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맞아요? 저는 답변 안 할게요, 그냥요. 원래 최초의 소장이 두 번이 있어요. 최초 고소장은 여기 밖에 없었어요. 이런 연락 뒤로 다시 고소장을 급하게 밤에 주말에 바꿔 써가지고요. 공모해서
사기를 쳤다고 제가 고소장에 기재를 했죠. 프로 골퍼라는 여자의 타이틀, 그리고 달콤했던 9일간의 사랑. 강렬한 최면에 걸렸던 남자는 이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선택한 사람으로 인해 지금 피해를 받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도 같이 정부치고 한 사람이고.